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빠 덕에 큰 어려움을 모르고 곱게 큰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크게 성공하신 아빠는 직원 수십 명을 둔 회사에서 회장님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런 아빠의 외동딸인 제 지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책임을 지고 고생하시던 아빠를 위해 제가 아빠 회사로 들어가 일을 돕게 되자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은 아부를 떨며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갑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도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갑이 되어야 했어요. 그게 너무 불편했던 저는 오히려 직원들과 거리를 두고 멀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당하게 면접을 보고 들어와 사원부터 시작했는데도 저를 회장님 딸이라며 떠받드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업무도 혼자 해야 하고 회사에 마음 붙일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그 사람들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나를 누군가의 자식이나 배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던 차에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편견 없이 대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던 현철 씨였죠. 저와 동갑내기였던 현철 씨는 구김없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죠. 제가 아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후로 이미 거래처에 제 신상이 전부 소문이 나서 거래처 직원들까지 제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저는 회사 밖에서도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다른 직원들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었지만 밖에서도 저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어딜 가나 가시방석이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현철 씨만이 저를 그냥 인간 최지훈으로 봐주더라고요. 자기와 동갑이라며 살갑게 대하는 현철 씨에게 저는 마음을 금세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어느새 결혼 이야기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자수성가하셨던 아빠는 어려운 현철 씨네 사정을 개의치 않으셨고 예정대로라면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반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안 있어 저희 집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아빠의 사업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될 수만은 없는 거라지만 그때의 위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 사활이 걸렸던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가 실패하며 회사가 어려워지고 저희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소리에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투자자들 입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빠의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에 직원들이 하나둘 자진 퇴사를 하고 거래처들까지 거래를 끊더니 결국 아빠는 회사를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앞으로 있던 빚은 아빠가 갖고 계시던 개인 재산을 팔아 정리하셔야 했고 저희는 살던 집을 떠나 이사까지 가며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며 주변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늘 쇼핑을 다니고 매일같이 만나던 친구들이 어려워진 저희 집 사정을 알고는 연락을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슷한 형편에서 자란 탓에 말도 잘 통하고 잘 맞다 생각한 친구들이었는데 제 사정이 달라지니 더 이상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와중에 현철 씨만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저를 똑같이 대해주었습니다. 제 형편이 어려워진 걸 알고 파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현철 씨는 오히려 끝까지 제 곁을 지키겠다며 결혼을 번복하지 않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까지도 제게 힘내라고 해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와중에 그런 말 한마디는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은아,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사람이 어려울 때도 있는 거고 잘 될 때도 있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내면 되는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도 결혼은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집 사정이 좋지가 못해서 결혼 준비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도 예정되어 있던 결혼을 미루면 쓰나 결혼식에야 대충 형편 맞춰서 치르면 되는 거지. 지금 미룬다고 해서 너희 집 형편이 금방 예전처럼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야 할 결혼은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결혼을 하면 저희가 괜히 더 짐이 될까 봐요. 아유,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하시니. 우리는 다 괜찮으니까 너희 부모님께도 그냥 진행하자고 말씀드려라. 원래는 집도 결혼식도 저희 집에서 부담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어요. 저희 집은 여유가 많지만 현철 씨네는 어머니가 아버님 없이 혼자 식당 운영하시며 현철 씨를 키우셔서 여력이 없었거든요. 돈이야 있는 사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별 불만 없이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필 저희 집이 망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져 버렸으니 저희 집 입장에서는 결혼을 미루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현철 씨는 저희 집을 배려해 주시는 건지 그냥 결혼을 진행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모님은 무척 고마워하셨고 서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서 결혼 마음이 없어지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저희를 배려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아니에요. 사람 힘들 때 내치는 거 아니라는데 우리라도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 집 사정 듣고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난다 싶어서 우리 아들이 처가댁에 괜히 기죽어 사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구박당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런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형편이 더 여유 있으니 형편되는 대로 도와주고 싶었던 거지. 그런 걸로 원래도 사위를 구박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아들같이 잘해줬을 텐데 괜한 걱정이셨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가진 게 많으면 없는 사람 심정을 모르는 거니까요. 거기다 제가 저희 아들을 워낙 곱게 키워서 말이에요. 아빠 없고 돈 없다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 싶어서 제 아들한테는 늘 최고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키웠던 아들이다 보니 걱정이 됐네요. 근데 이제는 뭐 그 집도 어려워졌으니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 앞에서는 늘 좋아 보이시던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상견례가 그런 건지 몰라도 어머님이 전에 없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돈 가지고 현철 씨를 무시할까 걱정이었다는 둥 곱게 키운 자식이 눈치만 보고 사는 게 싫었는데 이제 형편이 엇비슷해져 다행이라는 둥 저희 입장에서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시나 싶었지만 설마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그러셨을까 싶었던 저는 그것도 그냥 저희를 배려해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 어머니가 더 기막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무튼 사정은 사정이고 저희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생각하는 혼수를 적어와 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혼수 목록인가요? 근데 이게 뭐예요? 30평대 아파트에 외제차에 밍크코트에 명품 가방까지 적혀 있네요. 이게 다 뭐죠, 사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혼수라고요. 원래는 한참 더 많았는데 사돈댁 사정 바뀐 거 생각해서 좀 줄인 겁니다. 뭘 줄여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다고요. 거의 다 포기하고 꼭 필요한 것만 넣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해요? 저희 집 사정 어려워진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그러지 않니? 그러니까 회사 문을 닫았어도 집에 돈은 있는 거 아니냐? 바깥 사돈이 몇십 년 동안 벌어둔 돈이 있을 텐데 회사 망했다고 그 재산이 다 공중분해됐겠니? 그리고 너나 네 엄마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아직도 부티가 나는데 남은 재산으로 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뿐인 자식 결혼시키는데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안 그럽니까, 사돈? 글쎄, 사돈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지금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예전이면 몰라도 아파트에 왜 재차라뇨? 저희는 아이들끼리 힘을 합쳐서 결혼하겠다는 말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욕심을 버리겠다고 한 거지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한 적 없는데? 아니, 돈 어디 숨겨둔 거 없어요? 건물이나 땅이나 뭐라도 팔아서 시집을 보내셔야지.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이 딸 보내려고 그랬어요? 결혼은 애들이 좋아서 하는 거고 저희는 최소한만 도와주려고 그랬죠.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럼 지금 완전히 개털이라 이거예요? 안사돈 입고 들고 있는 거 보면 죄다 명품인 것 같은데 그 말을 믿으라고? 이건 전에 있던 겁니다. 비싼 것들은 중고로 전부 처분하고 얼마 안 되는 남은 것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새 옷 사입고 할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여유도 없고요. 아니, 아유, 이 사람들 그동안 큰 회사 운영하고 돈 많은 척 굴더니 별것도 없는 개털이었잖아. 나는 그쪽들이 망했어도 우리보다는 잘 살겠지 싶어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럴 거면 내가 우리 아들 내줄 이유가 없지. 어머니, 지금 그 말씀 진심이세요? 현철 씨도 말 좀 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결혼은 우리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었어? 아이씨, 이렇게까지 개털이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여태 괜찮은 척 했어? 너 그동안 자존심 세운다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다닌 거냐? 그래서 결혼해서는 내 덕 보고 살려고? 야, 너 이거 사기야. 정신 차려. 현철 씨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언제는 끝까지 내 편 해주겠다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야, 그럼 내가 너 돈 없으면 뭐하러 만나냐? 너보다 예쁜 여자가 길에 널렸는데. 그럼 세상에 대가 없는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좀 그만해. 이젠 쥐뿔도 없으면서 끝까지 고고한 척이야? 나는 가진 거 없는 너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해. 뭐? 그러는 너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 당당해? 나야말로 하고 싶은 소리야. 나도 너 같은 놈이랑은 결혼 못하겠으니까 파혼해. 알고 보니 그 인간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아빠 사업이 망한 뒤에도 제가 버티는 걸 보고 저희 집에 남은 재산이 꽤 되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가진 땅이나 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저희 집 남은 재산을 뜯어먹겠다고 제 편인 척하고 제 곁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들이 등 돌릴 때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고마워했는데 어쩌자고 그런 허접한 놈에게 속았나 후회가 막심했어요. 결국 저희는 그 자리에서 개싸움을 벌이고 파혼을 하게 되었고
회사의 부도에 결국 파혼까지 겪게 된 저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했던 저로서는 파혼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런 놈은 아예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왜 하필 그런 인간을 믿었어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나. 모든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놈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속은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그놈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주었던 것이 너무나 아깝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번에도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저와 엄마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며 재기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얼마 뒤 아빠는 약속대로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등을 돌렸지만 다행히도 저희 아빠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평소 덕을 많이 쌓으셨던 아빠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아빠는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회사를 세우고 예전의 멋진 아빠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그러자 저희는 떠났던 집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어려웠던 사정도 금세 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성공한 아빠는 저와 엄마에게 큰 선물을 하나씩 해주셨어요. 다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못난 남편, 못난 아빠 만나서 당신이랑 지훈이가 괜히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했네. 그런데도 이런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고생은 무슨. 우리야 당신 믿고 기다린 것밖에 없지. 고생은 당신 혼자 한 거였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나야말로 무능한 아내라 당신한테 힘도 못 떼어주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맞아요, 아빠.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멋진데. 잠깐 힘든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아빠 힘으로 다시 일어났잖아요. 나는 그런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것도 전부 우리 지훈이랑 지훈 엄마 당신 덕분이야. 우리 가족들 아니었더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생각도 못하고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지훈이한테 너무 고마워서 선물 하나씩을 하기로 했어. 무슨 선물이에요? 별건 아니고 지훈이 너랑 지훈이 엄마 당신 앞으로 상가 건물 하나씩 마련했어. 앞으로 살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험 삼아 건물을 한 채씩 사둘까 싶어서 말이야. 이미 전 건물주가 관리 잘하고 있고 경비업체까지 연계되어 있는 건물이라 달리 손갈 일이 없다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당신 앞으로 들어오는 월세나 잘 받으면 돼. 아유, 남편 잘 된 덕에 남들 다 부러워하는 건물주도 되어보고 너무 좋네. 아빠, 너무 감동이에요. 나 앞으로 건물 관리 잘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당신이랑 지훈이가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다. 아빠가 저희에게 그동안 고생한 것이 많았다며 엄마와 제게 건물 한 채씩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에 엄마와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주가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아빠가 다시 이럴 여유가 생기시고 그만큼 저희들을 생각해 주신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아빠에게 큰 선물을 받은 엄마와 저는 그날 당장 아빠를 따라 부동산에서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찰을 할 겸 엄마와 함께 제 건물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번에 뵙지 못했던 경비실장님 만나 인사라도 드리고 가려던 찰나 저는 건물 복도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너 지훈이 아니니?
아니, 저 여자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야 대체? 제게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하며 먼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파혼한 예전 예비 시모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그 일을 잊고 살겠구나 싶었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제 건물에서 말입니다. 악연인지 필연인지 아무튼 이것도 인연이라면 참 인연이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는데 그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하는 건 더 황당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와서 웃고 담소 나눌 사이도 아닌데 차라리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게 낫지. 대체 뭐가 반가운 인연이라고 먼저 아는 체를 하나 말이에요. 예, 오랜만이네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라 그냥 서로 모른 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제가 아직 반가우신가 봐요? 먼저 아는 체도 다 하시고. 아는 사이니까 아는 체를 하지. 그럼 내가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겠니? 우리가 그래도 한때는 제대로 인연이었는데 너는 설마 나한테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랬니? 하여간 그때 상견례 자리였고 나갈 때부터 알아봤지만 너는 참 애가 덜 자랐다. 집 망하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니 그만큼 가정교육은 영 못 받은 모양이야. 이런 애랑 결혼 안 시키기를 잘했지.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어쩔 뻔했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앞이라고 내 딸 가정교육을 오느네. 그러는 당신은 아들 자식 그리 잘 키워서 그 사단을 냈어? 주제도 모르고 남의 집안 돈 넘보고 헛짓거리 했던 게 누군데? 근데 지금 당신이 내 딸한테 그런 소리 할 처지인 줄 알아? 이봐, 그러는 당신은 뭐 잘났다고 끝까지 큰 소리야? 그러게 이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지 그랬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헛짓거리를 해서 파혼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끝발 떨어지니까 파토난 거지. 어디서 피해자 행세하면서 소리를 질러? 당신이 이전까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고 살았는진 몰라도 이제는 당신이나 나나 매한가지 아니야? 당신, 우리 엄마 앞에서 말 조심해요. 나한테 하는 건 참아도 우리 가족 건드리는 건 나도 더 못 참으니까. 아이고, 아주 대단한 가족의 납시였네. 애미는 딸 욕했다고 발끈하고 딸은 치엄마한테 소리 좀 쳤다고 난리치고 누구는 뭐 자식이 없는 줄 아나? 너야말로 말 조심해야지.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네 엄마나 너나 집안 망하고 끝발 떨어진 거 맞잖아. 돈 없어서 결혼도 못했으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네가 아직도 잘난 줄 아는 거야? 어디서 끝까지 도도한 척이야? 아직도 옛날 영광 못 버리고 옛날에 사둔 초원 옷 입고 부잣집 자식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러고 다녀서 또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나는 네 사정 다 아니까 더는 안 속지. 퀴뿔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진짜. 예전 시모는 저와 저희 엄마 앞에서 기고만장하며 헛소리를 마구 날려대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먼저 아는 체를 하는 걸로 모자라서 저러나 싶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여자는 아직도 저희 집이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다시 일어섰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 듣지 못한 듯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마주친 저희 모녀 앞에서 저렇게나 당당하고 여전히 무례했던 겁니다. 설령 제가 아직 어려운 사정이라 그래도 어떻게 자기랑 우리 엄마를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어이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우니까 당신이랑 우리 엄마랑 똑같은 급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졌다 한들 어떻게 당신이랑 우리 엄마랑 같은 급일 수가 있어? 당신은 속부터 천박한 사람인데. 급이라는 건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줌마. 아줌마가 지금 돈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어디 나가면 그냥 천박한 졸부 취급받을걸? 돈 있다고 사람이 고급되는 줄 아나 본데 천만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어려운 사정이라고 해도 사람 그딴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되지. 그것도 남의 건물 청소나 하는 사람이 말이야. 보아하니 아줌마도 누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남의 건물에서 걸레짝 들고 있는 거 보니 여기 청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것이 어디서 어른을 무시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남의 건물 청소를 하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남의 건물 청소하면 말도 못해? 니들도 집안 망하고 비빌거리지 말고 나처럼 일이라도 해. 네 엄마가 아무리 사모님으로 오래 지냈다고 그래도 언제까지 버티겠어? 돈 없고 쪼달리면 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네 엄마 손 보니까 아직도 고생 모르고 사는 모양인데 그러다가 더 그 집 꼴 되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좋을걸? 언제는 비싼 옷을 못 해온다고 난리를 피더니 아직까지도 똥배짱 부릴 여유가 있는 모양이야? 우리 먹고 사는 걱정은 아줌마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줌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아줌마가 걱정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남의 건물 청소하러 왔으면 열심히 청소나 해. 괜히 남 걱정하다가 잘하던 일자리까지 걷어차지 말고. 지금도 일해야 되는 시간 아닌가? 지금도 일해야 되는 시간 아닌가? 일하는 시간에 남의 일 간섭하고 시비 거느라 이렇게 농땡이 부려도 되는 거예요? 아줌마한테 돈 주는 사람이 알면 아줌마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남의 일에 신경 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뭐라고 참견이야?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너 같은 거랑 달리 좋으시고 마음 넓으신 분이셔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너야말로 남의 건물에서 소란 떨지 말고 당장 꺼져. 나야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만 너는 뭐니? 뭐 여기 새라도 들려고 왔어? 아니, 이 여자가 정말 보자 하니까? 당신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이야?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일하러 왔으면 조용히 일이나 하다 갈 것이지. 이 사람이 지금 어디다 막말을 하고 있어? 당신 지금 정말 잘못하는 거야. 우리 딸이 여기 건물주인데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그러셔요. 이제 와서 갑자기 여기 건물주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믿겠어? 아휴, 사모님, 아직도 철이 안 드신 모양이야. 옛날에야 남편 덕분에 집에 돈 좀 쌓아놓고 살았으니 그딴 소리에도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줌마 처지가 달라졌잖아요. 돈 한 푼 없는 커렁뱅이 된 주제에 갑자기 건물주라 그러면 그 소리를 내가 믿겠어? 여기 건물이 얼마짜리 건물인데? 그리고 내가 여기 건물주랑도 잘 아는 사이야. 나 여기 일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헛소리를 내? 아줌마, 우리 엄마가 정말로 뻥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건데. 아줌마가 여기 건물주를 언제 봤나 모르겠지만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주인에게 예의 있게 좀 하는 게 어때요? 나도 사람인데 굳이 싫은 사람한테 내 건물 청소하도록 시키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가 여기 새로운 건물주라고? 그럴 리가. 내가 건물주 사장님을 얼마 전에도 봤는데. 네, 제가 정말 여기 새로운 건물주 맞아요. 엊그저께 양도받았거든요. 왜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믿기면 구청 가서 여기 등기부 등본이라도 떼보던가. 1,000원이면 열람해볼 수 있으니까 가서 여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 확인해봐요. 내 이름 뭔지는 기억하죠?
저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부정하려는 예전 시모에게 바뀐 건물주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오죽하면 구청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라는 말까지 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전 시모는 제가 갑자기 건물주로 나타난 것이 믿기지 않는지 한참 동안 어리 빠져서는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왜요? 혼수할 돈 없어서 파혼당했던 옛날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건물주가 돼서 돌아오니 믿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걸 어째요? 저희 집이 다시 일어섰거든요. 아니, 얼마나 지났다고 그새 어떻게... 그러게요. 다행히도 저희 아빠가 워낙 열심히 하신 덕분에 저희들 고생이 별로 길지는 않았네요. 아줌마가 전에 했던 말처럼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빠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선물로 이 건물을 사주셨지 뭐예요. 그래서 내 건물 확인해보러 온 건데 여기서 이렇게 아줌마 같은 불청객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니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던 건데 아줌마는 대체 뭐가 그리 당당해서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봐야 남의 건물 청소하는 주제. 아이고 그랬구나. 아유 지은이 아버님이 다시 성공하셨구나. 아유 세상에.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원래 부자는 망해도 부자라 그랬거든. 한번 성공해봤던 사람들이야 금방 다시 일어서는 거지. 나는 네가 다시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네가 힘들 때도 쉽게 내치지 않고 지켜봤던 거 아니니?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당신들이 먼저 파혼하자 소리 안 했던 건 우리 집이 꿈쳐둔 돈이라도 있어서 뜯어낼 게 있을까 봐 그런 거잖아. 자기네들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내 걱정 해준 적도 없으면서 괜히 걱정해준 척 하지 마세요. 정말 가증스러우니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더니 이제 보니 엄마나 아들이나 아주 똑같네? 왜 그러니 지윤아. 나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네가 그렇게 날 속에 반응하면 내가 좀 민망하네. 현철이나 나나 지윤이 네 걱정 무척 많이 했었단다. 어쩌다 서로 의견 차이로 파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겠니? 원래 인간관계라는 건 무자르듯이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 사실 내가 아까는 괜히 섭섭해서 화낸 거고 내 마음은 달랐어. 나는 지금이라도 너랑 현철이가 다시 잘해봤으면 싶다. 우리 현철이도 아직 지은이 너를 못 잊는 듯하고. 지은이 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철이는 너랑 파혼하고서 잘 못 지냈어. 여태 새로 만난 사람도 없고 그저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겠다고 열심히 사는데 이제는 지은이 너희 집 사정도 괜찮아졌으니 둘이 다시 만나도 괜찮지 않겠니? 응? 어쩜 사람이 그렇게 얄팍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와 저를 무시하며 시비 걸던 여자가 저희 집 형편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안면물수하고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아까는 자기 아들이 아까웠다고 저 같은 건 성에도 안 찬다며 무시를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자기 아들이랑 다시 잘해보라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파혼한 뒤로 연락 한 번 온 적 없던 전남친이 아직도 저를 못 잊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설마 제가 그런 소리를 믿을 줄 아는 건지 정말 간절하고 비굴하게 제 앞에서 설설 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꼴을 보려니 차라리 아까 소리 지르고 난리 피던 게 더 낫겠다 싶었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대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무시하면서 별 헛소리를 다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나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아줌마 아들을 다시 만나겠어요? 설마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믿고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았어요? 사람을 물로 봐도 정도가 있지. 어떡해. 그런 염치 없는 헛소리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뱉을 수가 있어요? 그놈의 거지 근성은 정말 못 버리는 모양이에요. 당신들이 얼마나 남한테 쉽게 빌붙어 살고 싶어하는 거지들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생각 없고 염치 없는 줄은 몰랐네. 아줌마, 없이 살아도 품위는 가져야죠. 아무리 봐도 아줌마는 졸부소리는 못 들을 것 같네. 아무튼 내가 그쪽 아들 만날 일은 죽어도 없을 거니까 내 앞에서 자식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요. 아이고, 지은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가짜는 자존심 때문에 괜한 헛소리를 했던 거야. 너한테 파혼당한 우리 아들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자식 둔 부모 입장에서 미친 소리를 했다. 하지만 말로 뱉었다고 그 말이 다 진심이겠니? 그냥 홧김에 소리라 생각하고 이해 좀 해다오. 나는 이제라도 네가 현철이랑 다시 만난다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때 파혼하게 된 일도 다 내 욕심 때문이지. 우리 현철이 잘못은 없잖아. 밍크 코트니 뭐니 나 이제 바라는 거 없다. 그저 니들이 마음 맞아서 잘 지내면 그만이야. 지은이 네가 우리 현철이랑 잘해본다 그러면 나 앞으로 네 앞에 얼씬거리지 않으마.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도 없고 네 눈에 띄지 않을게. 그래도 안 되겠니? 아줌마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아줌마도 아줌마지만 나는 아줌마 아들이 더 극혐이었어. 자기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인간이 맹목적으로 부모한테 사랑만 받고 커서 지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사는 거. 왕자병, 도끼병도 병이라는데 그 인간 그 중증 병세를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그러게. 자식 새끼가 귀하고 아깝다 그래도 적당히 일을 하셔야지. 어떻게 자기 분수도 모르게 키웠어요? 내가 지금 당장 빈털터리가 돼도 김현철 그놈보다 뭐든 낫다고. 나의 아줌마 아들 성격 좋은 줄 알고 만난 거지. 내가 뭐 그놈 능력 보고 만난 줄 알아요? 학벌도 외모도 능력도 뭐든 내가 몇 배 더 나은데 지 주제에 나를 무시하다니 미친 거지. 근데 내가 뭣도 없는 거지랑 왜 만나겠어요? 아줌마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니지, 그래도 우리 현철이가 성격도 좋고 착하고 괜찮을 건데 아줌마한테야 착한 아들이겠지. 그렇게 잘난 아들이다 싶으면 평생 끼고 살아요. 나 말고도 다른 여자랑 결혼시킬 생각은 일찍 접는 게 좋을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남의 자식은 더 괴롭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게 만들지 말고 아줌마가 수발 들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 한마디 할 테니까 잘 들어요. 식당 하던 사람이 왜 남의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줌마도 이 일 취미 삼아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일자리 잘리면 곤란해지는 건 아줌마 아닌가? 그러니까 생활비라도 벌고 일자리 지키고 싶으면 앞으로는 주제 파악 잘하고 내 눈에 띄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랑 다시 잘해보려니 어쩌니 하는 헛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아줌마 그날로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할 거예요. 요즘 일자리 구하는 거 어려운 건 아줌마도 잘 알죠? 나도 굳이 없이 사는 사람한테 갑질하고 싶진 않지만 아줌마가 끝까지 사리분별 못하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말 잘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 그래? 내가 아직도 아줌마 예비 며느리로 보여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차르지만 말아주세요. 저 여기 일자리 살리면 정말 곤란해져요. 제 사정이 좀 복잡해서. 아줌마 사정 같은 건 안 궁금하니까 내 앞에서 떠들지 말고. 알아들었으면 앞으로 조심이나 해줘요. 그리고 마주치면 기분 들어오니까 웬만하면 내 눈에 띄지 말고 알아서 잘 피해 다니고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뭐가 잘났다고 괜히 건물주랍시고 갑질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 특성상 꼭 그렇게 갑질을 해줘야 말귀를 알아듣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뭣도 아닌 줄 알았을 때는 헛소리하며 사람 열받게 하던 여자가 자기 일자리 가지고 협박을 하니 입을 싹 닫고 그제서야 자기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던 저는 앞으로는 보지 말자고 거듭 당부를 했고 그 뒤로 다시는 그 집 식구와 엮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은 오래가지 않아 후회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 후로 건물을 찾아가 봐도 제 눈에 띄지 않고 일부러 피해 다니는 티가 나기에 열심히 청소나 잘할 생각이구나 싶었는데 그새 자기 아들에게 제 얘기를 했던 건지 어느 날 건물에 그놈까지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완전히 잊었던 전 남친, 아니 전 약혼자를 다시 마주한 저는 너무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어요. 대체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난 건지 두 모자가 참 대단하구나 싶더라고요. 아이고, 현철아, 하지 마. 제발 하지 마라, 응? 아이, 괜찮다니까,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신경 끄고 있어. 그냥 대화 좀 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유, 제발. 나 이러다가 잘린다니까. 너 정말 엄마 일자리까지 없애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겨우 이런 일자리가 걱정인 거야? 내가 지훈이랑 다시 잘 되면 엄마도 이런 고생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도 예전 시모는 제 말귀를 알아들었던 건지 아들을 말리려는 것 같았는데 그놈이 혼자 정신을 못 차리고 날뛰는 건지 두 사람이서 실랑이를 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전 남친이 이내 제 앞에 불쑥 나타나 반가운 척을 하는 겁니다. 지훈아, 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아이, 섭섭하게 왜 그래? 나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러는데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지훈이 너희 집 다시 잘 풀렸다고. 그래서 이런 건물도 갖고 요즘 잘 지낸다며? 내가 잘 지내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인연은 진짜 끝났는데 더럽게 배신당해서 파혼까지 해놓고 우리가 반가워하며 볼 사이인가? 당신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없는 모양이지? 엄마한테 다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거지. 엄마한테 지훈이 네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사실 나 네 걱정 정말 많이 했거든. 그때 홧김에 파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너를 놓쳤을까 정말 후회하고 많이 반성했어.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건데. 나 없어서 지훈이 너도 많이 힘들었지? 너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 어쩌다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꼴을 봤을까? 정말 후회스럽더라고.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시간을 돌려서 너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너 같은 놈이랑은
평생 안 엮이고 싶네. 한때였지만 너랑 만났던 시간,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내 마음을 다 찢어놓고 싶은 심정이거든. 그러니 후회를 안 할 수가 있나? 아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살벌하게 해. 우리 지훈이 아직도 나한테 많이 섭섭하구나? 아, 그래. 네 마음은 다 이해해.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결국 서로 자존심 싸움한다고 어그러졌으니 네 속이 오죽했겠어? 그것도 너처럼 자존심 센 사람이 말이야. 내가 한 번 더 굽혀줬어야 하는 건데. 아, 그땐 나도 괜히 마음이 상해서. 돈 없는 거야 둘째치더라도 네가 어려운 사정에도 자꾸 뻗대니까. 됐고, 지나간 얘기 더 듣고 싶지도 않고 너랑 오래 말 섞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겠다고 날 찾아온 거야? 웬만하면 내 눈에 뜨지 말라고 전했는데도 말이야. 지윤아, 너무 그러지 마. 나는 너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우리 엄마가 너 다시 만났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동안 잘 지냈을까? 어디 아픈 데는 없을까? 그날부터 여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다고. 그리고 이번 일이 나한테 기회일 거라 생각했지. 파혼까지 했던 커플이 다시 연이 닿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이건 어쩌면 하늘이 내려준 기회일지도 몰라. 우리가 다시 잘해보라고 하는 계시 같은 거지. 계시? 계시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너랑 잘해볼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해? 너희 엄마한테 똑똑히 전했던 것 같은데. 너는 너희 엄마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양이구나? 아니면 내가 잠깐이나마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는 이유로 나를 호구로 생각하는 거야? 호구라니,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나랑 만난 게 호구야? 자기 말대로 우리 결혼까지 갔었고 분명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 기억을 다시 되짚어서 우리 잘해보자고. 나 이제는 지훈이 너 놓치지 않을 자신 있어.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나 너한테 다 헌신할 수 있어. 대릴 사위 하라면 대릴 사위도 할게. 너나 너희 부모님한테 아들 같은 사위 될게. 응? 왜? 우리 집 망했을 때는 파혼하고 싶더니 우리 아빠 다시 잘 나간다니까 대릴 사위라도 하고 싶어졌어? 미친놈아. 말이 되는 소리를 내. 우리 부모님이 왜 너 같은 걸 대릴 사위로 들이니? 그때야 네가 철저하게 나를 속인 탓에 가진 게 없는 놈이 성격은 참 좋구나 생각했던 거지. 나도 네 바닥을 다 아는데 내가 끝까지 너한테 속아주겠니? 너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고 멍청하구나. 그래서 결국 너의 이런 멍청함 때문에 네가 여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너도 내 소식 듣고 이렇게 나를 찾아왔지만 나도 네 소식 모르는 거 아니거든. 너 괜히 가짱게 사업한다고 설치더니 있던 재산도 말아먹고 지금은 엄마 등에 빨대 꽂고 산다며? 나는 식당 하던 아줌마가 왜 남의 건물 청소를 하나 했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 아줌마 할령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집에서 코인 투자한답시고 놀고 먹으면서 지 엄마만 고생시킨다고 여기 다른 아주머니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너 지금 나랑 다시 잘해보려고 그러는 게 나한테 또 빌붙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그래, 지훈이 너도 내 사정 안다니까 나 솔직해질게. 나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 너 찾아오는 게 염치 없고 생각 없는 짓인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을 만큼 절박해. 나도 오죽 힘들면 이러겠어. 이런 나를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지훈이 너야 잠깐 어려웠지만 이렇게 다시 잘 지내고 있잖아. 하지만 나 같은 놈은 백날 노력해도 네 발끝도 못 쫓아가. 내가 별 볼 일 없는 직장생활 계속해서 너 반만큼이나 살 수 있겠니? 내가 사업을 시작했던 것도 코인에 손댄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거야 네 사정이고 나는 알 거 없잖아. 나는 네가 이제까지 나한테 빌붙으려 한다는 자체가 짜증나. 이렇게 사정하면 내가 네 사정 들어줘야 하는 거니? 너나 네 엄마나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한때 우리가 연인이었다고 우리가 비슷한 급이 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그리고 아줌마, 내가 분명 똑똑히 경고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직장에 아들까지 데려온 거 보면 내 말 무시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니, 아니에요. 나는 현철이 저놈을 끝까지 말렸어요.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저놈이... 그러게 평소에 아들 버릇 좀 잘 들여놓지 그랬어요. 자식 귀한 줄 알고 오냐오냐 기르니까 서른 넘어서도 지 엄마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지. 자식 잘못 키운 건 다 아줌마 탓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 아들이 저지른 짓도 아줌마가 수습해요. 어따 대고 불붙으려고 그러는지 저는 제게 도와달라고 찾아온 전남친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염치 모르고 자기 분수 모르는 건 자기 엄마랑 똑같은데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생각이 없는 건 더 심하더라고요. 그나마 예전 시모는 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이라도 하던데 그놈은 제 비위 맞춰 살 그럴 노력조차 하지 않으니까 너무 괘씸했죠. 아직도 자기가 나한테 깝죽대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그 인간들을 봐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형편이 어렵고 그런 거 왜 제가 봐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여보세요? 경비실장님. 네. 저 건물 임대인이에요. 네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을 빼고 싶어서요. 전에도 건물에 찾아온 저한테 무례하게 굴면서 일과 시간에 청소도 제대로 안 하시더니 지금도 일하셔야 할 시간에 아드님까지 데려와서 농땡이를 부리고 있네요. 저는 저분한테 월급 줄 마음 없으니까 앞으로 못 나오게 해주세요. 네네. 뒤처리 잘 부탁드릴게요. 뭐야, 지금 나 잘린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저 여기서 잘리면 큰일 나요. 제가 일 안 하면 저희 두 식구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지은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너 찾아왔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를 잘라? 너 이거 갑질이야. 너 지금 갑질하는 거라고.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날 그 자리에서 잘랐어도 될걸. 괜히 갑질하기 싫어서 봐줬더니 그랬는데도 날 먼저 기만한 건 당신들이야. 근데 내가 그런 당신들 사정을 계속 봐줘야 해? 나는 앞으로 다시는 당신들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혹시나 악연이 계속돼서 길 가다 마주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는 알아서 모른 척 하자고요. 결국 저는 마지막 기회를 거두며 예전 시무를 제 건물에서 내보냈습니다. 예전 시무는 사정이 어렵다며 한 번만 이해해달라 끝까지 제게 애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갑질이라고 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이제는 질긴 악연을 끊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좋지 않았던 인연을 깨끗이 잘라내게 되었고 지금은 아빠 회사 일을 도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후로 여태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언젠가 좋은 인연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한동안은 그냥 혼자가 편하네요. 부모님이 계신 이상 제가 외로울 일도 없을 테고 말이에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